네, 익절의 기술 파트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포트 점검을 해보고 익절을 위한 실전 매매 팁까지 가득 얻어가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에 좀 변화가 느껴집니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나요? 직전에도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시장 자체는 상승 모멘텀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약세장, 횡보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서 지난 10월 2일 또는 13일 이 시점에서 시장이 좀 반등을 주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언론과 또 실제 이 증권업에 계신 분들께서 대세 상승장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또는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였다. 물론 사실 그런 말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고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다소 좀 아쉬운 시장이지만은 앞으로 언젠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 상승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장은 특히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당분간 되도록이면은 현금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스튜디오에서도 몇 차례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날의 단일 주도들 위주의 짧게 끊어치는 매매를 포함한 종가 무렵에 다날 어떤 수익까지 넘길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잡아가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일단은 매수하면은 50% 10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시고 손실이 나도 안 파시고 수익이 나도 안 파시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 절대 그럴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당분간 수익이 좀 발생을 하였더라면 그 수익을 실현을 하고 그리고 지키는 데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개별주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장중에만 하더라도 SMCC를 그 예를 들 수가 있겠는데 사실 뉴스가 나오면서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찌 본다면 극단적 사례이긴 하지만 오늘 이와 같은 시세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실 어제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가지고 거래량 없이 횡보하는 종목, 특히 오전장, 즉 9시부터 12시까지 거래 대금이 약 한 100억 원 이하인 경우 또는 100억 원을 가스가스로 넘긴 경우 장중에 정말 말 그대로 어떤 뉴스라든지 또는 일시적 수급에 의한 급등락을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한 시세를 쫓아가는 어떤 거래, 특히 어떤 돌파라든지 추격 매수라든지 더 나아가서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손실을 발생했을 때 바로 이어서 어떤 다른 또 종목을 장중에 찾으신다든지 그런 식의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사실 대다수 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우실 겁니다. 특히나 보유 관점에서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장중에 얼떨결에 매수해가지고 손절 못해서 다음날 넘기고 반응이 없기에 또 그것이 하루, 이틀, 3일 쭉 지속적으로 보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부쩍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장중에 분봉상의 어떤 장장봉을 보여주는 종목이 있으면은 좀 아쉬우시더라도 거래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그러하다라면 최대한 수익 실현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재료 매매라든지 뉴스 매매, 이 부분들에 있어서 HTS에 노출되고 나서는 보통 시세가 오버슈팅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어떤 포털 웹사이트라든지 뉴스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발행된 어떤 뉴스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HTS에 노출이 되면 그 시점은 일단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발빠른 매매 전략을 갖춰야 되는 게 요즘 장의 특징인 것 같은데 투자 스킬 그래서 더 많이 배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은 어떤 스킬 좀 배워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아직까지 진행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보유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면 참 이 시장은 그런 어떤 매매가 좀 맞지 않는 시장이긴 합니다. 시장은 항상 상승장, 하락장, 횡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국면 시장에 있어서 똑같은 매매 툴로만 똑같이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린이분들이 더더욱 그러한데 약세장에서는 어찌 본다면 보유 기간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강세장에서는 정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무시하고 정말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참 좋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을 짧게 끊어치는 것이 좋고 더 나아가서
스윙이라든지 또는 당일 시초가 매매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초가의 갭을 띄워준 종목군들이 당일 정말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 두세 종목 정도가 실현적으로 발생을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시가 매매를 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제 비덴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어젯밤 기준했을 때 윗골을 길게 단 상태에서 시세가 좀 많이 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비트코인 어떤 급등, 또 급등과 함께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또는 우리기술투자라든지 또는 위지트라든지 또는 비덴트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한 시세를 오늘 좀 보여주는데, 어제 대비했을 때 종가 무렵의 거래량, 종가를 만들어줬을 때 그 거래량을 지금 보셨을 때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화면에는 뭐 8억, 11억, 그다음에 7억, 뭐 12억 이 정도 동시호가까지 대략적으로 약 한 50억 정도가 매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좀 표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떤 시세를 놓고 봤을 때 장 초반에 지금 보시는 화면상에 지금 이제 이 증권사 같은 경우 이 화면에 예상 체결 가격과 그다음에 예상 체결 수량이 표시가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고 내가 당일 이 종목을 거래하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종목 선정을 하셨다라면 그것을 내가 당일 청산을 하든 또는 앞으로 중단기로 끌고 가든지 간에 진입하고자 하는 시점 그 날의 동시호가, 즉 장 전에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전일 거래량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억 이상의 당일 동시호가의 어떤 거래 체결과 그다음에 갭상승을 보여줄 때 그 갭상승 이후 즉 장이 시작하고 난 뒤에 해당 물량이 예를 들어서 예상 체결 수는 100만 주로 잡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주로 장 시작하자마자 체결되고 난 이후에 형성된 시가를 얼마만큼 짧은 시간 내에 지켜주는가. 해당 가격이 고가에 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시간 외에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다음날 갭상승을 한 이후에 전일 거래량 대비해서 큰 폭의 어떤 예상 체결 수량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고가가 되어서 정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전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가 무렵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과 비교해서 당일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월등히 높은 상태, 최소한 3배 이상이면 좋겠습니다. 10배 이상이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시가 형성되고 났다라면 그 종목을 선정해 볼 수 있겠는데 그 종목의 시가 형성 이후에 최단 시간, 뭐 짧게 본다면 5분, 길게 본다면 30분 내에 시가를 회복해주지 못하는 하락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런 종목을 제외하시고 시가 이상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일 고가까지 갱신해주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좀 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좀 선정을 해서 시간에와 시가를 좀 볼 종목을 압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위원님? 아무래도 오늘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게임 섹터를 상당히 좀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뭐 펄어비스도 종가 무렵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컴투스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직 좀 소외되었지만은 충분히 한 번쯤은 철저한 어떤 가격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종목은 일단 넷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넥슨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신작 게임을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본다라면 신작 게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항이 좀 발표가 되지 않았기에 다른 여타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메타버스류의 어떤 게임의 도깨비가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 스토어 상승과 함께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넷게임즈는 그에 비해 아직까지 어떤 신작에 대해서 크게 알려진 바도 없지만 국내외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매그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외 상당히 호평을 좀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며 일단 손절가는 14,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4,000원을 잡아드리겠으며 대략적인 어떤 매수 가격은 15,000원 전후 가격으로 해서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떤 거래 좀 이어가시면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손익비는 대략적으로 약 한 5%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만약에 내가 어떤 거래를 하였을 시에는 내 매수 평단가를 최대한 14,500원 이하에 맞출 수 있도록 분할 매수 비중 조절 반드시 병행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일단 단기적으로 17,500원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게임즈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예고했던 KB금융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1조 2,9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라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로 했을 때는 7.8% 증가한 것이고요. 시장 예상치가 1조 2천억 원 좀 밑돌았는데 시장 예상보다 높은 당기순이익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KB금융이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하기 때문에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배당 매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치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3조 원이 넘는 규모, 업계 예상을 좀 뛰어넘었다라는 점까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좀 플러스 반응 나오고 있네요. 자, 오늘 1, 2부 함께한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실적 가득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하나금융지주, 현대건설 실적 예고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고민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